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83호 오면 기사입니다. 광명시 AI가 건강 취약계층 챙기는 광명 AI 케어컬 23일 시작.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16일 AI 인공지능 가 전화를 걸어 1인 가구 등의 건강을 챙기는 AI 케어컬 서비스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모집한 중장년 1인 가구와 홀몸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 500명이며 12월까지 제공된다. AI 케어컬은 주 1회 AI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건강, 식사, 수면, 운동, 외출 등 안부를 묻고 건강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AI가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영양 섭취와 신체 활동을 유도한다. 또 다양한 주제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눠 중장년 1인 가구와 홀몸 어르신들이 겪는 고독감을 해소한다.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다음 통화에 활용하는 기억하기 기능도 있어 개인 맞춤형 대화가 가능하고 광명시 재난경보 발생 시 대상자 안전을 확인해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등 위기 상황 예방 기능도 있다. 시는 대화 내용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 징후가 발생되거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문 건강관리사업, 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복지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며 이번 서비스가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과 복지 욕구를 충족하는 모범 사례가 돼 더 많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지난 15일 네이버 클라우드, 에버영코리아와 광명시청 영상회의실에서 AI 케어컬 건강관리사업 운영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네이버 클라우드는 초대 규모 인공지능, AI, 인 하이퍼클로바 플랫폼을 제공하고 고령 친화기업인 에버영코리아는 인공지능 돌봄 전화 서비스 운영 경험을 살려 케어컬 건강관리사업 운영 및 전화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광명시 미취업 청년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연 최대 30만 원.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자격 획득의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도비 50%, 12 50%로 매칭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물결표 쌓인 34세, 1988년 1월 2일부터 2005년 1월 1일까지 출생, 청년으로 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자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토익 등 어학 19종, 한국사 등 국가기술 자격 544종, 국가공인 민간 자격 95종 등 총 658종의 어학 자격 시험이다. 지원 내용은 점수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1월 1일 이후 시험에 응시한 경우면 청년 1인당 연 3회, 회당 최대 10만 원, 최대 30만 원까지 응시료 실비를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상반기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하반기 신청은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팀,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2-2680-6372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3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참여자 102명 모집. 광주시 시장 방세환은 19일부터 내달 5일까지 2023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참여자 102명을 모집한다. 2023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광주시가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 의지를 고취하고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다. 2년 동안 경기도에 거주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참여자가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매칭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80만 원, 480만 원 현금의 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지급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 1인 12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하며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4인 가구 직장 건강보험료 19만 1,845원 이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노동자이다. 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자영업자, 휴직자도 신청 가능하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보장가구,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 의무 이행 중인 자, 타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자, 불법 사행업 종사자 등은 가입할 수 없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zwf.or.kr로 가능하며 서류심사 및 심의 등을 거쳐 7월 17일에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노동자통장 콜센터 1877-9358, 경기도 콜센터 031-120,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역번호 031-760-8909,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주민참여예산 제한사업 2차 공모. 광주시 시장 방세환은 내달 9일까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제한사업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진행된 한 차 공모를 통해 총 142건의 제안 사업을 접수했으며 1차 공모에서 제안된 사업은 해당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와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2024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 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상 사업으로는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시 정책사업, 지역 내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읍면동 주민 편익사업 등으로 100억 원 한도 내에서 공모 분야 40억와 일반 분야 60억로 나뉘어 진행된다. 내달 9일까지 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주민참여 예산제 제안서 작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타 기관의 사무, 특정 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공모 내용 및 신청 서식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광주시 기획예산과 지역번호 031-760-2735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광명시 전국 최초 어르신들의 인지건강 증진 돕는 인생정원 문 열어. 광명시 시장 박승원 가 어르신들의 인지건강 증진을 돕는 실내형 어르신 다감각 인생정원을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시는 5월 16일 오후 광명시 리파한 노인종합복지관 이하복지관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시의장, 시의원, 지역 어르신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 인지건강을 위한 다감각 인생정원 개소식을 개최했다. 인생정원은 어르신 치매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인지건강 친화 공간으로 그간 활용도가 낮았던 복지관 별관 강당에 설치했다. 실내외를 연계한 작은 숲, 어르신 다감각 치유시설, 다감각 체험 쉼터, 정원 산책길 등을 설치하고 정원 조성 원예교육, 향기치료 아로마 테라피, 스마트 인지활동 등 어르신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인지건강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양성한 인생정원 해설사들이 정원에 식재된 다양한 식물 이야기와 체험 활동을 안내해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인지건강 공동체 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인생정원은 지역 주민들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사회 어르신을 위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과 맞춤형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광명시 인생정원이 모범 사례가 되어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개소를 축하했다. 시는 인생정원 조성 과정에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2022년 8월 어르신, 복지관 관계자, 어린이집 원장,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워크숍과 회의를 거쳐 다양한 아이디어를 조성에 반영했다.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 구리시는 지난 12일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구리역 앞 광장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정신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2년 구리시에서 진행한 정신질환 인식 설문 결과 참여자 중 과반수 이상이 조현병 및 정신과 약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조사됐다. 이에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주민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관심을 높여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 등 정신질환의 중증화 및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 아울러 캠페인 참여자에게는 스트레스 및 우울 검사를 무료로 받게 했으며 정신질환 관련 악스 퀴즈 참여 시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책자 및 홍보물도 제공했다. 구리시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구리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확정신고 기간 23~5일, 물결표 사인 5~30일 내에 전자신고, 아어즈 및 방문 신고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 및 종교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에 자동 연계되어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방문 신고의 경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 창구에서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며 그 외 방문자에게도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5월 한 달간은 구리시청이나 구리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시민 편의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하며 수출기업인 특별재난지역, 산불피해지역,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는 등 납세편의 제도가 운영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